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오늘 제 183강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배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변화를 가지려고 바꿔봤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 색깔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183강 오늘 시편 72편 11절에서 84편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부복입니다. 시편 72편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부복하다. 부복한다는 건 이제 허리를 굽히고 구부린다. 그래서 이제 구부린다 아니라 구부리다가 맞는 말이랍니다. 하여튼 뭐 부복이라는 말은 이제 엎드린다는 거죠. 이제 임금 앞이니까 왕 앞이니까 부복을 하겠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그래서 이제 부자에는 앙사부육이라고 썼어요. 앙사부육. 이 앙은 우러를 앙이죠. 이 사는 여기서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앙사부육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우러르고 근데 육은 기른다는 거죠. 이 부육은 밑에 부모님 밑에 세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들 딸 이렇게 되겠죠. 그런 밑에 세대를 어, 기른다 교육하고 기른다 교육한 뭐 그런 거죠 뭐. 그 앙사부육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자식들을 기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한쪽으로는 빚을 갚고 한쪽으로 빚을 내기 위해서 일한다. 이제 빚을 갚는다는 건 부모님한테 신세적인 걸 갚는 거고 빚을 준다는 건 자기가 앞으로 늙으면 일을 못 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빚을 준다 하고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앙사부육 그렇게 아시면 되고 복은 엎드린다. 복마전 이 복마전에만 가끔 나오죠.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엎드려 숨어 있는 거 몸을 감춘 거죠. 마는 마귀예요. 전은 전당 궁궐 그런 데죠. 그래서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당이다. 뭐 그때 전당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마귀가 숨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빗대서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부였던 기관이 복마전이다 하는 거는 마귀가 숨어가지고 뭐 요술을 부리고 재주를 부린다. 재주를 부려서 그게 복마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각종 이권을 챙겨가고 하는 그런 데다 하고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가끔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부복 엎드려서 이 몸을 구부려서 기다린다. 몸을 구부려서 어, 윗사람들에게 또는 여기 신에게 충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복. 다만자 거만 시편 73편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만하다는 거는 우리도 잘 아는 얘기죠. 뭐 좀 예의가 없고 자기가 최고도 하는 식으로 있는 사람을 거만하다고 그러죠. 거만. 이 거자가 이 거만할 거자 만자는 천천히 만자예요. 거만하다는 뜻도 있어요 만자에. 그래서 전고후공이다 하면 건 이제 이 거만한 사람의 표상이죠. 처음에는 거만했다는 거야. 전에는 거만했고 후에는 공손해졌다. 보니까 그 제가 대하는 사람이 꽤 능력도 있고 높은 사람이더라 그거예요.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 공손하겠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걸 빗대서 전고 후공이다 그렇게 썼고요. 자 만은 만만적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만디입니다. 중국 사람들 뭐 만만디하다고 그러죠. 천천히 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한자로 쓰면은 만만적 이렇게 쓰는데 이 땅지자도 써요. 만만디 만만디에 만만지 땅지자 그게 디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만만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만만적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새 중국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만만디라는 거는 이제 20세기 전의 얘기고요. 21세기 되니까 중국 사람들 지금 만만디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다닙니다. 우리만큼 빠르진 않지만 이 자본주의 그런 물을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만만디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한자는 정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시편 73편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정도로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제 과정 정자, 철로 역정 이 정자는 우리나라에도 정시가 있어요. 이 정자를 쓰는 성씨도 있습니다. 한데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건 하늘길로 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그린 소설이죠. 벌써 이게 우리나라 병정을 때 벌써 쓴 소설에 영국 사람 존 번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철로는 하늘길이죠. 길로 자니까 하늘길로 가는 이 천국으로 가는 어려움. 어떤 사람이 그 신의 노여움을 걱정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이르는 과정을 그린 책이랍니다. 요새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철로역정. 그다음에 도자는 법도도인데 도외시한다, 배관시한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도외시라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걸 무시한다. 배관시는 흰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아무것도 뭐 없다는 듯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도외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도. 자, 다음 한자 철퇴. 시편 74편의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자가 두 개 나옵니다. 여기는. 자, 74편 6절의 말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여기 이 철퇴하고 조각품 두 개 한자 나오는데요. 철퇴는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철몽둥이죠. 철퇴. 그래서 철은 철자고요. 퇴는 몽둥이 퇴자예요. 그래서 이제 철수개화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요. 철수라는 건 철소나무죠. 철나무, 철로 된 나무, 개화, 꽃이 핀다. 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철수개화 같은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철나무에서 꽃을 핍니까? 그냥 일반 나무에서 꽃을 펴야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억지로 한다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꾸미고 있다. 그때 철수개화. 퇴자는 몽둥이라는 건데 여기 퇴경정용 그랬어요. 이 퇴경은 이 몽둥이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은 무엇입니다. 우리 뭐 정을 이렇게 두드린다 그런 얘기하죠. 못정자예요. 용은 용수철이에요. 용수 튀어나오는 거. 용수철 이렇게 용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치로도 쓰여요. 몽둥이도 쓰이고 망치가 가벼우면 용수철이 못이 튀어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살살 박으면 그 못이 다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도자가 약하면 경하면 그 반발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퇴경정용.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철퇴. 그 다음에 본문 읽어드렸고 조각품. 조각을 낸 그런 작품이죠. 이 조자는 이 조각할 조자에 각자도 조각할 그런 각자예요. 색일각. 어디 뭘 새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신음동 조각공원 이렇게 했는데 이 신음동은 경상북도 김천시 있는 동네인데 거기 조각공원이 있어요. 조각공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사람 형상이나 뭐 여러 가지 형상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조각공원만 썼어요. 자리가 좁아서 신음동은 다 알 수 있는 글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김천 신음동은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큰 동네는 아닌데 그런데도 조각공원이 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렇게 뭐 돈벌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공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야구도 좀 많이 보고 축구도 많이 보고 극장도 많이 가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또 미술 작품도 좀 보러 다니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또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4만 불로 가죠. 3만 불은 벌써 넘었어요. 국민소득이 높아도 그런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술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연극하는 사람들 참 어렵게 삽니다. 사실은 특히 뭐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연극도 많이 보고 좀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관심도 가지고. 예. 그래서 뭐 신림동에 조각공원이 있다. 김천입니다. 예. 그다음에 각은 색일각자, 각골난망이다. 예. 그래서 이 뼈에 사무치는 그런 거죠. 각골은 뼈를 깎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망, 잊어버리기가 어렵다. 이제 망은 잃어버릴 망자죠. 머리에서 잊어버릴 망자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각골을 난망해. 그게 뼈에 새길 정도로 그런 깊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남한테 은혜를 신세를 줬으면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돈 빌려주고 받는데 빌려준 사람은 기억을 하죠. 갑돌이한테 얼마 빌려줬다. 근데 돈 빌려받은 사람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품은 기호품. 이제 기호품은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무슨 물품이죠.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기호품에 들어가는데 요즘 커피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호품에 또 새로 생겼대요. 우리나라 커피 종류가요 100가지는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같은 뭐 이제 역시 생활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 기호품 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겼어요. 국산 차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기호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끼면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반론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 사람은 커피 한 잔 먹음으로써 그 뭐 1년이면 얼마다 그런 얘기죠. 1년이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 200만 원의 효과를 내는 그런 성과가 있죠. 예. 예, 그래 조각품, 조한 그런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음 저 남풍 시편 78편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 동풍은 전에 취급했어요. 그래서 권능 이런 거 취급하고 남풍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남풍 남쪽에서 부는 바람. 여기 남선북마 했는데 남쪽에서 배를 타고 북쪽에서 말을 탄다. 이게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뭐 꼭 남쪽에서 배만 타는 게 아니라 북쪽 가서도 배를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역마살이란 말이죠. 아 역마살이 꼈다. 이 역마살이라는 게 이런 돌아다니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을 역마살이라고 그러죠. 예. 역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살자는 사실 죽일 살자예요. 살인한다는 살자도 있지만 역마살은 꼭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살풀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역마살이 꼈다 하는 말은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풍자 바람 풍자죠. 여기 부풍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 아버지 바람 어머니 모습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아이를 보면 어머니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애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행동 말씨 등이 부모를 닮아간다. 그게 부풍 모습입니다. 뭐 꼭 아버지가 바람을 일으키고 어머니가 습관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상가집에 가보면 형제들 비슷하죠. 보면은 생각도 비슷하고 잔치집 가보고 그러면 아주 닮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남풍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저 이방신 시편 81편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이방신은 다른 나라의 신이에요. 이 방은 나라 방자예요. 이방신. 예, 자기 나라 신이 있고 우리 이웃 나라 일본에도 신이 있고 그러죠. 일본 이웃 나라는 신이 많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종교가 뭐 몇 개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뭐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본의 기독교는 0.5%밖에 안 됩니다. 네, 이방신 달을 이자죠. 동공이곡이다. 달이 이자인데 이거는 공은 여기서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엔지니어인데 곡을 그러니까 이게 악기를 만드는데 소리가 다르게 난다. 이제 엔지니어가 몇 사람이 악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같은 엔지니어인데 소리가 다르다. 이제 소리가 아주 좋은 악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겠죠. 동공이곡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뭐 뱀이 어떤 독뱀하고 일반 뱀인데 일반 뱀이 물을 먹으면 이슬을 먹으면 그냥 이슬인데 독뱀이 이슬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된다. 그런 얘기 같은 의미겠죠. 아방아국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보통 우리나라를 아국 그러는데 아방도 우리나라입니다. 아방아국은 우리나라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뜻쯤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얘기할 때 저희 나라 그러는데 이 저희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래요. 우리나라는 당당한 세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는 건 이제 겸손하게 하는 말인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항상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신이죠 말 그대로 반신반의이다. 그다음에 금수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반신반의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주 좋은 사람을 아주 재주가 용한 사람 그걸 반신반의 반인 그러니까 아주 신의 경계에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놀랄 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금수 같은 인간 그러죠. 이 금수는 금은 날짐승이에요. 수는 길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나르는 짐승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모든 짐승을 가리키고 이제 욕할 때 금수 같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금수 같은 인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방신, 다른 나라의 신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불공평, 시편 82편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신편의 말씀들은 굉장히 짧아요. 불공평,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삼불행, 불자에는 세 가지 행복하지 않은 거 이렇게 예문을 되게 맹장하신 말씀이에요. 재산만 모으는 거 이거 나쁜 거다. 이거 안 좋은 거다 그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맹자가 세 가지 삼불행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재물만 모으는 사람, 그걸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는 사람, 그렇게 했고요. 공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런 거죠. 공사다망하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 망은 바쁠 망자이죠. 아주 바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사다망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공적으로 바쁜 사람은 사적으로도 바빠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적으로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자기 회사나 조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은 또 그 지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뭐 집안에서 무슨 일을 맡았거나 어디 자기가 되는 교회에서 일을 맡았거나 하여튼 맡고 있는 일이 많죠. 공사다망. 그래서 이제 어디 대학 시험 보거나 취직 시험 볼 때도 여기 A라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 B라는 회사도 취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C라는 회사도 실력이 있어서 합격하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공사다망. 그다음에 평은 평평한 건데 허심평의. 허심은 마음을 비운 거예요. 비울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뜻의자죠. 뜻을 평평하게 해라.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도 다 잘 산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살면은 안 좋다. 이런 뜻이죠. 불공평, 공평하지 않다. 다음을 적어보겠습니다. 패망. 시편 83편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패망은 졌다는 거죠. 져서 이 싸움에 져서 끝났다 그런 얘기. 망은 망한 거예요. 져서 망했다 그런 얘기. 경적 필패, 강남 불패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말은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패가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경적 필패는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진다 그런 뜻이에요. 경적 필패 그렇죠. 항상 여기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절대 적을 가볍게 보지 마라. 다크호스란 말 있죠. 생각지도 않은 어떤 말이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뛰더니 그 말이 1등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항상 라이벌은 항상 존재하죠. 강남 불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의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을 사면은 패하지 않는다. 강남에서 부동산을 사면 성공한다. 그래서 뭐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근데 이제 그런 불패 신화가 좀 신화랄까지 표현하죠. 주춤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망은 망했다는 건데 망종 세 가지였는데 이 맨 처음에 망종은 망할 종자. 이건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욕할 때 가끔 저 망종 같은 인간, 망할 종자다. 그런 독소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것도 비슷해요. 망해서 끝났다. 망해서 종쳤다. 망종.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망종했다. 사업을 망해서 접었다. 끝냈다 그러고 맨 그때 망종은 이제 농촌에서 농사지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24절기 중에서 이제 6월 6일 양력으로 따지면 6월 6일 전후로 나타나는 그런 데인데 이제 여기서 그때가 이제 보리를 따기 시작하고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익어서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쌀은 다 거의 다 먹었죠. 이 망의 망자는 까끄라기 망이라고 그래. 까끄라기. 이게 벼도 그거를 도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꺾으라죠. 까끄럽죠. 거기 깎을 깎아내야 되죠. 그다음에 보리도 까끄라기가 있죠. 거기 까끄라기 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종이라는 거는 말 뜻은 그런 까끄라기가 있는 종자. 그러니까 쌀하고 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망종. 보릿고개가 이제 그때쯤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릿고개를 맞을 만큼 그걸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에 가까운데 그런 배가 고파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지금. 망종. 다음을 적어보겠습니다. 대로 큰 길이죠. 시편 84편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온의 대로. 마음을 넓게 쓰는 자는 복이 있다. 큰 대자의 길로자죠. 그래서 대자는 적소성대다. 이제 적은 쌓는 거죠. 좁은 게 쌓여서 크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적음을 많이 얘기를 하죠. 조금 적음해 놨더니 어느 순간에 큰 돈이 되었더라. 하고 적소성대. 그 다음에 로의 노여지 마력 사구 견인심. 이건 말은 길어도요. 찬찬히 또 보면 의미가 있는 얘기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는 노여지에서 요는 멀다 그래요. 요원하다 그런 거죠. 길이 멀어요. 마력 알게 된다. 말의 힘을 알게 된다. 이게 말을 타고 그러는데 뭐 몇백 리 길을 가면은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이게 이 뒤에 말에 방점이 있는 거. 사구 견인심. 일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 인심을 보게 된다. 인심은 인심이 좋다 나쁘다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일을 뭐 한 두 달 세 달 하는 것보다 몇 년씩 그 사람하고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요지 마력 사구 견 인심. 말을 멀리 타고 가면 그 말의 힘을 알고 그 사람하고 일을 오래 해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게 된다.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